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은 만해 한용운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한 명문장입니다. 1920년 9월 25일 발행된 동아일보에 소개된 한용운 공소 공판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4페이지 인용문에는 이제 공소 공판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만해는 자존심 있는 민족은 민족의 압박뿐만 아니라 행복의 증진조차도 받지 않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과 불행을 온전하게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지닌 행과 불행은 온전히 자존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 글은 이제 저의 글이죠. 이 논문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만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서술이 지닌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분야는 만해의 독립운동 연구에서 빼놓지 않고 진행되었지만 그의 독립사상이나 운동의 원천이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계초와 근대 서구 사상가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이 만해가 세계 정세와 시대의 사조 이해에 그만큼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이해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해를 사상가와 운동가로 키운 자양분이 불교인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만해의 자유, 평화, 평등 그리고 세계주의를 관찰할 때는 불교의 존재와 기여에 대해서는 그 검토가 희미합니다. 만해 연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미 2018년에 아주 일부분적이지만은 만해 연구 성과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연구 성과에서는 만해와 불교에 대한 그런 비중이라든지 불교의 가치 이런 측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색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볼 수가 있었고, 사실상 자유와 평등 이 용어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논문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불교적인 그런 요소라든지 이런 색채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았는가.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걱정도 들긴 합니다.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우선 1919년 3.1운동까지의 만해의 세계와 국내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과 민족의식, 독립의 가치 등을 생애 속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만해는 이 시기 동안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사상과 운동 형성에 영향을 준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상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과 독일혁명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등 당시 세계의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켰던 군국주의와 식민주의, 그것을 종식시키는 화두였던 자유, 평등, 평화 등에 대한 만해의 인식과 사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시대적 배경입니다. 1919년은 만해 성납 41살입니다. 그 인생의 어떤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79년에 나셔가지고 이 1919년 3월까지의 5개 투옥 되기까지의 만해 인생은 말 그대로 질풍노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와 조선의 격변과 위기는 만해가 짊어진 삶의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까지 만해의 삶은 유학과 불교 교육을 받은 만해가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조선이 갈 길을 제시한 삶이었습니다. 인용문은 만해 스스로가 그 회관 이제 내용이고 그 밑에 부분들을 보시면은 인용문 세 번째 줄 보면은 16살 때 갑오 동학혁명군의 봉기를 직접 보았고 18살 때는 의병에 참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을미의병, 명성황후 시해 사건 거의 우리가 뭐 역사책에서 배움직한 그런 내용들이 한복판에 이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국내 정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나아갈 길을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7페이지 그러나 러일 전쟁으로 한반도의 형세는 악화되었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민영화는 자결했고 이진훈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었죠. 그리고 그는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탈구하여 한국 불교의 실상과 불교가 대응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911년에는 임재정 운동에 참여하고 만국의 울분을 참지 못해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당시 만해는 독립군과 환인연의 의병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훈련하는 한편 방략을 논의하고 독립군 학교를 방문 격려하기도 했는데 한용운 전집에 만해 그 죽다 살아난 이야기라는 글을 보면은 1911년 가을에는 어느 청년이 발사하는 권총에 비격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한편 조선은 개항 이후 일본과 서구의 침토가 이어지면서 이전 시기보다 세계와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시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었으며 보수편성과 세계주의 그리고 민족의 특수성과 민족주의가 상충 또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서구와 일본의 침투에 민족사를 보존하기 위해 반봉건 반침략을 과제로 삼고 인류의 보편성과 조선의 특수성,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만해 연구 성과에 대한 어떤 한계 역시도 바로 이제 이런 그 당시의 어떤 세계 정세, 시대 사조 이런 부분들에 집중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용문이 있고 그 인용문 밑에 인용문은 만해가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정리한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단순한 관찰이 아닌 치밀한 분석력으로 군국주의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은 불교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내지력이라든지 해결책들 이런 부분들이 독립의 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기 연합군 측도 독일의 군국주의를 타파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연합국의 승리가 아닌 역시 연합국의 준군국주의 실패로 규정한 것을 보면은 당시 세계 정세가 지닌 절대적 한계를 읽어낸 것입니다.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전쟁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이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만해가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그 비폭력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불교를 기초로 한 그런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마지막의 인용문은 만해가 1919년 3월 11일 경무총감부에서 3.1운동으로 체포되어 검사의 질문에 답한 취조서의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내용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1918년 1월에는 윌슨의 14개조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되었고 1919년 1월에는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는 민족 자결주의로 민족주의가 상승하여 20세기 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인도와 조선 등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식을 지닌 한 집단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14개 평화 조항으로 당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던 전 세계의 수많은 약소 민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해 역시 각국이 찬동의 뜻을 표한 이상 국제연맹과 민족 자결은 윌슨 한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세계 공헌이며 희망의 조건이 아니라 기성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본인 자체도 희망적인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간직하고 있었죠. 조선 독립이 간절한 만큼 세계 정세에 대한 희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체포 당시 만해는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독립 탄원서, 각국 대표자에게 보내 독립 승인을 얻으려는 서면, 일본 정부와 동의회 및 조선 총독부에 보낼 통고문의 안, 독립선언서의 안문, 이런 서류들을 보더라도 당신 스스로가 일개 그냥 뭐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한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궁극적으로 이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 떠오른 생각은 만해는 그냥 세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만해가 언급한 세계 평화회의는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과 영토 조정,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역시 세계적 독립 추세에 편승하여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한국 대표를 보내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만해는 각국이 약소민족인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일본 역시 허용할 것이라고 낙관하였습니다. 그것은 독립의 서에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3.1운동으로 독립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독립은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계속하여 어디까지든지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입니다. 동시대의 그 세계 이데올로기, 세계를 뒤덮고 있었던 그런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21페이지. 인용문은 만해가 피력한 자존에 대한 개념과 가치입니다. 이 자존에 대한 개념은 이미 만해 연구 성과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예. 그런 자존을 본성으로 인식했고 독립 자존의 길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을 만큼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해가 독립의 주의로 내세운 자유와 평화보다 우선한 것이 자존이라고 할 만합니다. 때문에 그는 자유와 평화를 획득하고 확보하기 위해 떳떳하게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오히려 의의 있고 가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독립의 방략을 체계화하고 투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문은 조선 불교 유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용문 밑에 만해는 1910년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이른바 불교의 주의를 규정하고 그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불교 개혁론, 그 다음에 조선 독립운동, 이런 이제 그 키워드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을 불교에서 찾고자 노력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저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우선 이 세상에 주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는 터이니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의가 서지 않는 경우는 어지럽고 공전에서 성인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일을 처리해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게 마련이다. 이에 비해 주의가 일단 정립되면 추세를 파악하기 쉬움이 마치 수레에 실은 장작을 보는 것 같이 명백하여 전도의 기륭 화복을 대개 자리에 앉은 채 짐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무래도 세계의 정세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 그리고 조선 독립,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만해가 지니고 있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주의를 통해 현상뿐만 아니라 본질과 향후 전개될 추세를 합리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만해가 말한 불교의 주의는 평등주의와 구세주의였습니다. 만해 사상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자유, 평화, 평등의 원천인 것입니다. 22페이지 마지막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 인용문은 만해를 흠모했던 제자이자 동지, 이 독립운동, 특히 이제 뭐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그런 이제 그 조종현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인용문의 네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은 이 자유는 자연과 인생 본연의 천부적 절대적인 생명이다. 진화 일법신이다. 진화의 본질은 원래 평등해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삼위가 차별이 없다고 부처는 화엄경에서 갈파하였다. 이게 그 소위 불교계에서 이제 말하는 불교에 기초한 독립운동의 어떤 핵심, 본질,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종현은 만해의 근본 사상이 항일을 위한 일시적이고 소극적으로 돌출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자유주의에 뿌리박은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자유주의가 불법성 삼보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만해의 독립사상 역시 자유의 획득을 의미한 것으로 자유는 자연과 인생 본연의 절대적 생명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더욱이 화엄경에 기반한 평등은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자유주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만해의 독립투쟁과 불교 유신운동은 만해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에 제시된 자유와 평화, 평등 역시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불교를 기초로 한 소위 그의 불교의 주의가 10여 년이 지나면서 현실화,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컨대 만해는 자존을 기초로 한 자유주의에서 평등이 태동할 수 있고 그것이 평화주의로 확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용문 바로 밑부분입니다. 만해는 이미 1910년 저술한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 당시 국제 정세를 해독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장래 문명에 적합한 사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만해는 불교와 당시 세계 진보를 궁리했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었던 당면 과제를 불교를 기초로 극복하고자 고심했습니다. 때문에 불교는 인류 문명에 손색이 없으며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구현하는 특출난 점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만해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내세운 자유, 평화, 평등은 불교를 기초로 수립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군국주의, 제국주의, 민족 자결주의 등 점차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양산되었지만은 만해의 역사인식과 조선의 독립을 위한 핵심 코드는 불교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징징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본질, 본령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시대 변화 그리고 현대의 어떤 불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의해서 원래 만해가 시작했던 생각과 운동의 어떤 본질들이 점차 옅어져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평범한 본부로서의 걱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만해와 불교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이제 바람에서 제가 좀 뭐랄까 하나만한 그런 잔소리를 글에 첨부를 좀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